자, 오늘 물리의 기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물리에서 접하는 모든 물리량들, 시간, 거리, 변이, 속력, 속도, 가속도,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일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물리량이라고 해요. 물리량. 근데 이 물리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스칼라량이라는 것이 있고 벡터량이라는 게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스칼라량은 크기만 있고요. 얘는 크기랑 방향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원래. 자, 스칼라량은 이동거리가 대표주자고 벡터량은 변이가 대표주자인데 변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 변화량입니다.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의 직선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수직선이 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0에서 앞쪽으로 5m 지점이 있고 뒤쪽으로 5m 지점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갔어요. 이동거리도 5m가 되고요. 변이도 5m가 됩니다. 자, B라고 하는 친구는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왕복 운동을 했어요. 이동거리가 얼마냐면 10m가 됩니다. 그죠? 근데 변이는 얼마게? 0이에요.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이 같잖아. 직선거리라는 게 없지. 0이 되는 거야. 자,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생겨버리죠. 우리가 물리 원까지도 앞쪽, 뒤쪽, 위쪽, 아래쪽만 생각하거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C라고 하는 친구는 5m 갔다가 뒤쪽으로 다시 5m까지 갔어요. 이동거리 얼마? 천재인데 변인 얼마? 마이너스 5m. 여기서 마이너스는 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의 변이와 C의 변이의 크기를 묻는다면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방향만 나타내줄 뿐이에요. 그리고 이동거리랑 변이는 원래 디스턴스라서 D를 약자로 써야 되는데 라틴어가 O1이라 가지고 S를 약자로 씁니다. 기본 단위는 미터를 씁니다. 항상 MKS를 기본으로 써요.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자, 그 다음에 속력 속도에 대한 개념을 볼 건데 일단은 B, velocity라서 B를 쓰고 차원으로 속력은 스칼라량이고 속도는 벡터량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거든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에요. 각각 뭐를 기준으로 잡았어? 위에 변이 벡터량을 기준으로 잡았고 이동거리 스칼라량을 기준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각각 속력 속도들도 스칼라 벡터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예시 두 개만 좀 더, 변이 이동거리 예시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자, 한 바퀴 도는데 400m가 되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여기 일직선 거리는 100m예요. 한 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이 친구의 이동 거리는 얼마고 변이는 얼마일까요? 이동 거리는 한 바퀴 400m, 반 바퀴 200m, 총 600m를 돌았겠죠. 변이는 처음 지점, 한 바퀴 반 돌고 나중 지점, 직선 거리 얼마? 100m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의 직선 거리가 변입니다. 오케이?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 0.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 뒤쪽으로 5m 마이너스 5. 한 개 더.
자, 집에서 학교까지 일직선으로 가는 친구, 1번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술을 먹었는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가는 친구 2번이. 문제. 이동 거리는 1번 친구랑 2번 친구 중에 누가 더 길게요? 2번이 더 길어요. 변이는 1번과 2번 중에 누가 더 길게요? 같아요.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의 직선거리가 변이잖아요. 1번도 2번도 똑같죠. 그래서 변이는 똑같아요. 오케이? 하고 가길 잘했고. 자, 속력 속도 개념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집이고요. 여기는 학교예요. 엄청 가기 싫겠죠. 그래서 갈 때는 60으로 갔습니다. 올 때는 너무 신나니까 90으로 왔어요. 첫 번째 문제.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평균 속도는 0입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죠.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이 결국 똑같았기 때문에 변이는 없어요. 그럼 0이 되겠죠. 네가 구해있는 평균 속력도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이런 거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려면 60으로 갖는 시간과 90으로 갖는 시간이 똑같아야지 그 반틈이 평균값이 될 수 있어요. 근데 60으로 같은 거리를 가고 90으로 같은 거리로 가면 90이 훨씬 더 짧게 가겠죠. 짧은 시간 안에 가겠죠. 시간이 달라요. 가운데가 평균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평균 속력은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x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거속시, 그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갈 때 시간 60분의 x, 올 때 시간 90분의 x, 전체 이동거리 2x,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번분수 계산하시면 180분의 5x 분의 1분의 2x 이렇게 되겠죠? x 약분되고 5분의 360 되겠죠? 얼마 나와요? 5분의 360이면 5, 7에 35, 5, 20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될까요? 자, 우리 물리 원까지도 봤을 때 속도가 들어가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속도가 들어가는 값은 물리량은 어떤 게 있냐면 순간 속도, 평균 속도, 상대 속도, 가속도 이렇게 나와요. 문제. 여기서 아예 다른 물리량이 한 게 있어요. 누굴까요? 아예 다른 물리량. 4분의 1의 확률이 25%야. 맞아요. 얘만 아예 다른 물리량이에요. 음. 일단은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보고 나머지 애들을 볼게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너 1초 안에 얼마만큼 빨라질 수 있어? 혹은 1초 안에 얼마만큼 느려질 수 있어?를 물어봤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나. 10m/s였다가 30m/s가 됐어. 얼마 빨라졌어요?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20이 빨라졌거든. 그럼 A랑 B랑 가속도가 똑같을까? 아니야. 얘는 1초 만에 빨라졌고 얘는 2초 만에 빨라졌다고 해볼게요. 그 시간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1초분의 20m/s와 A라고 하는 친구, B라고 하는 친구 2초분의 20m/s 다르죠? 얘는 20m/s 제곱이 나옵니다. 단위 보세요. m/s인데
밑에 세크가 있으니까 번분수 계산하면 세크 제곱분의 미터 되겠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말의 뜻은 1초에 몇 미터 세크 달라져 이거야. 그래서 얘는 20미터 퍼 세크, 얘는 얼마? B는 10미터 퍼 세크 제곱이 돼요. 얘는 1초에 10미터 퍼 세크씩 변하는 거고 얘는 1초에 20미터 퍼 세크씩 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순간 속도랑 평균 속도랑 상대 속도를 이제 좀 볼 건데 음, 지우개로 그래프를 좀 그려야 돼가지고 자리가 좀 필요해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네. 싹 다 지우고 할 걸 그랬나? 어쨌든 이제 볼게요. 그래프를 먼저 볼 건데 위치 시간 그래프예요. 참 단축키로 가속도는 A를 씁니다. 얘는 B를 썼죠. 얘는 S를 쓰고 시간은 당연히 뭘로 쓸까? T, 타임을 써요. 그러니까 위치 시간 그래프는 이게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니까 X축이 S, Y축이 S, X축이 T가 되는 거예요. ST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운동을 했는 친구가 있어요. 1초, 2초, 3초 때마다 그 변이가 아예 달라지는 친구가 있어요. 1, 2, 3초. 1초일 때는 1m 갔어요. 1m 지점에 있었어요. 2초일 때는 4m 지점에 있었어요. 3초일 때는 9m 지점에 있었어요. 이 친구는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까?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변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t분의 s.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 뭐예요? 시간분의 변인 속도가 되죠.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가팔라지고 있어요. 가팔라지고 있어요. 완만해지고 있어요. 가팔라지고 있으니까 얘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속도가 빨라지는 친구예요. 그래서 2초일 때의 순간 속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고 순간 속도를 구해라는 문제가 나왔고 1초에서 3초 사이에 평균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내가 풀어볼게요. 2초일 때 순간 속도는 이걸로 구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왜 없냐면 점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이에요. 미분 배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접선을 줄 거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점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되겠죠? 1초분에 4m. 얼마? 4m per sec가 평균 순간 속도가 됩니다. 그럼 평균 속도는 1초 지점에서 3초 지점까지의 평균 속도는 느렸다가 점점 빨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평균 속도를 물으면 그딴 거 생각 안 해. 난 네가 느렸다가 빨라졌는 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평균값이 얼마인데 이렇게.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의 직선거리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그럼 x 증가량 2초분의 y 증가량 8m죠. 2초분의 8m 얼마? 4m per second. 어때요? 불의 가운데의 순간 속도에 각각 동일하죠. 이건 내가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으로 운동을 그래프를 만들어 줘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제 운동을 한번 배워보겠다는 거지. 운동은 두 가지밖에 안 나올 건데 어쨌든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 점의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 평균 속도는 두 지점의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 ST 그래프에서. 상대 속도는 이거부터 보고 볼까? 자, 상대 속도는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A가 70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B가 뒤에서 80으로 따라오고 있어. 따라잡히겠지? 근데 반대편 차선에서 C가 60으로 가고 있어요. 누가 제일 느려요? C가 제일 느리죠. 근데 상대 속도는 내 속도가 포함되는 속도예요. 그래, 아빠 차 타고 가면 건너편 반대 차선에서 가는 차 보면 펑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 대상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관측자를 A라고 할게요. A가 볼 때 B의 속력, A가 볼 때 C의 속력을 구하여라는 말이 A에 대한 B의 속력, A에 의한 뭐 C의 속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A가 볼 때 속도가 어떻게 돼? 이거야. 그러면 A가 볼 때 B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방향으로 80으로 가고 있었는데 A는 70으로 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10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A가 볼 때 C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A가 앞쪽 지가 가는 방향으로는 70으로 가고 있었거든. 근데 관측자는 얼마로 가고 있었어요? 아, 미안. 관측자가 70으로 가고 있었는데 대상이 60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은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관측자의 속도 70 얼마?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30으로 가는 것처럼 엄청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운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볼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인데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데요. 이걸 보기 전에 우리 힘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힘이라고 하는 친구는 세 가지의 변화 원인이 모양을 변화시키든지 속력, 빠르기를 변화시키든지 방향 변화를 시켜야 힘이 작용한 거예요. 근데 모양은 안 변했다고 가정을 하고 속력과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친구는 힘이 0인 거예요. 힘이 작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힘이 0인 운동은 어떤 운동이 있을까? 힘이 0이면 아까 전에 그랬죠? 속력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향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속력과 방향이 둘 다 변하지 않는 운동은 힘이 0인 운동인데 이게 어떤 운동이냐면 바로 등속, 같은 속력으로 일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방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이죠. 우주에서 엔진을 껐어. 그러면 서나요? 껐을 때의 속력으로 그대로 가겠죠. 지구에서는 마찰도 있고 공기 저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겠지만 우주에서는 가능하죠. 그런 운동이에요. 오케이? 혹은 정지. 두 가지 있겠죠. 자, 이번에 힘이 0이 아닌 경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의 관계에 따라서 운동의 종류가 갈립니다.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잖아. 앞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밀어주던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로 잡아당겨버리면 뭐가 바뀔까? 속력이 바뀌죠. 속력 변화는 있는데 정지할 때까지 속력 변화는 있는데 방향 변화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다만 여기서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겠지.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데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이 누구냐면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우리 중3 교육 과정에서도 배웠죠. 공이 떨어져요. 1초에 얼마씩 빨라져요? 9.8m/s씩 빨라져요. 속력이 9.8씩 빨라져요. 근데 공기저항 같은 거 없으면 떨어지는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계속 일직선으로 떨어지죠. 속력만 바뀌었어요. 방향 안 바뀌고. 혹은 뒷면 위에 있는 공,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겠죠.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 자유낙하가 아니기 때문에 중력이 좀 분산되어서 가기 때문에 9.8보다는 좀 느리게 빨라질 거예요. 하지만 일정하게 속력이 빨라지겠죠. 근데 만약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잖아? 그럼 속력 안 바뀌어. 방향만 바뀌어.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어떤 게 있냐면 공을 묶어서 돌려요. 일정한 크기의 힘을 주면서 공을 묶어서 돌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뺑뺑 돌겠죠. 근데 여기서 손을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줄을 놨어. 그럼 어떻게 될까? 공이 날아가겠죠. 이 원과 접촉하는 선의 방향, 원의 접선 방향.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공은 원래 이 방향으로 날아가고 싶어 했었어. 근데 왜 못 날아갔어? 중심에서 누가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줄이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자, 힘의 방향과 원래 운동하고자 하는 운동 방향이 힘의 방향, 이 힘을 구심력이라고 그래요. 원 중심으로 끌어당겼다고. 수직이죠. 그럼 매 순간 방향이 변하는데 속력은 일정이에요. 매 순간 방향이 변하는데 속력이 일정이에요. 속력 변화는 없어요. 대표적인 게 등속 원운동. 오케이? 만약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도 수직하지도 않다. 힘이 일정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스듬하다. 그럼 둘 다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운동 두 가지가 포물선 운동과 진자 운동. 자, 포물선 운동. 이런 거죠. 공이 있는데 내가 공을 우주로 집어 던졌어. 우주로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고 피웅 이렇게 떨어졌던 거예요. 그 올라갈 때 속력이 어떻게 돼요? 빨라져요, 느려져? 웃기네. 그럼 로켓이지 피 이렇게 가게 점점 느려지다가 떨어질 때 다시 어떻게 돼? 속력이 느려지다가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속력이 변했네. 우주 방향으로 집어 던졌는데 우주 방향으로 안 날아가고 결국 아래 방향으로 떨어졌잖아. 방향도 변했지. 둘 다 바뀌는 운동이에요. 그다음에 진자 운동, 시계추의 운동이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떨어질 때 속력이 증가, 올라갈 때 속력이 감소. 줄을 끊으면 얘는 이렇게 원래 떨어져. 맞지? 근데 왜 안 떨어졌어? 줄이 잡아당기고 중력이랑 이제 장력, 시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오케이? 이런 진자랑 포물선 운동은 속력과 방향이 둘 다 변하는 운동입니다. 됐나요?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 운동에 포인트를 줄 건데 얘랑 얘한테 한번 포인트를 더 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등속 직선 운동이랑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이제 지었어요. 등속 직선 운동. 같은 속력으로 일직선으로 가는 운동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공이 있는데 이 공이 2m/s로 가는데 죽을 때까지 2m/s로 가는 그래프 3개로 표현을 해보래. 우리가 방금 배웠었던 ST, 위치 시간 그래프와 VT,
속도 시간 그래프와 AT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래. 그럼 그려볼게. 이 친구 1초에 몇 미터 가요? 맞아요. 1초, 2초, 3초까지 지나갔어요. 1초에 몇 미터? 2미터. 2초 때 몇 미터? 4미터. 3초 때 몇 미터? 예? 6미터. 6이라 그랬나? 미안. 내가 잘못 들었다. 일직선으로 쫙 올라가는 그래프 나오죠.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속력이 변하려면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일직선이면 속력이 안 변한 거야. X축과 평행하게 일직선이면 속력이 없는 거야. 기울기가 없으니까. 다시 여기서 기울기가 뭐라고?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변이 뭐예요? 속도죠. 오케이? 자, 1초 때, 2초 때, 3초 때 있는데 전부 다 속력이 얼마예요? 퍼세크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그지? 여기에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넓이. 넓이 어떻게 구해요? 2m per sec 속력 곱하기 혹은 속도 곱하기 3세컨드. 시간 곱하기 속도 하면 뭐가 나오게? 변이와 이동 거리가 나와요. 변이 나옵니다. 여기서 속도라고 그랬으니까. 가속도는 있기 없게? 속도가 빨라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0이에요. 이해될까요? 오케이.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번 배워볼게요.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공 떨어지는 거. 제일 처음에 이 공은요, 2m per sec였걸랑. 근데 가속도가 2m per sec 제곱이 1초에 얼마씩 빨라져요? 2m per sec. 씩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일 처음 속력이 2m per sec였는데 1초에 20 빨라져. 그럼 얼마야? 1초 지나서 얼마야? 4m per sec. 1초 또 지나가서 얼마야? 6m per sec. 1초 또 지나서 얼마야?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는데 얘기울기는 어떻게 돼? 이게 ST 그래프. 얘는 VT 그래프였고. 봤었어. 어떻게 되게? 속력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럼 직선이라고 그랬어. 곡선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속력 속도라고 그랬죠. 그럼 기울기가 빨라져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 2m per sec 제곱으로 1초 때도 2초 때도 3초 때도 계속 가고 있었죠. 오케이?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볼게요. 아까 그랬어요. 기울기가 여기서 뭐라고요? T분의 S이기 때문에 속도 속력이 된다고요. 여기에서 기울기는 뭐가 돼, 이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거 뭔데? 가속. 구해볼까? 3분의 3초 동안에 얼마 변했어? 6 변했죠. 그 얼마? 2m per sec씩 목표죠. 이해됐어요? 여기서 밑변의 넓이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럼 단위를 봅시다. 세크 제곱인데 시간을 또 곱한대. 그럼 약분 되겠죠.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기울기, 넓이는 뭐를 의미하냐면 속도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볼게요. 3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6m per sec 바뀌었어요. 얼마 동안? 3초 동안. 2에서 8로 6m per sec 바뀌었죠. 여기서 밑면의 넓이는 또 뭐 의미해요? 변이 의미. VT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었으니까. 변이죠.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거로 공식 세 가지를 끌어낼 거예요. 잘 보세요. 일단 아까 가속도 구해주는 공식이 있었어요. 가속도 어떻게 구해줬냐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었는데
속도 변화량 어떻게 구했어? 아까 2m/s였던 애가 8m/s가 됐어. 속도 얼마 변했어? 6 변했지? 어떻게 구했어? 뺐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V0로 표현해요. 처음 속도를 빼면 속도 변화량이 돼요. 이게 가속도예요. 이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 변해? 이거 물어봅니다. 양변에 t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at는 v-v0 되죠. v에 대한 공식으로 고칠게요. v는 v0 플러스 at가 됩니다. 첫 번째 공식이에요. 선생님, 이딴 공식을 언제 쓰나요? 나 제일 처음에 2m/s였거든? 근데 가속도가 2m/s 제곱이야. 나 그렇게 3초 동안 갔다? 그때 내 3초 뒤에 속력은 얼마야? 얼마 나와요? 3이 6 더하기 2는 8m/s. 이 그래프야. 처음 속력 2m/s였거든? 기울기, 가속도가 2죠. 그지? 그렇게 3초 지났을 때 내 속력은 8m/s.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고요. 자, 두 번째, 이동거리 혹은 변이 구해주는 공식 볼 건데, 이거 넓이가 변이라 그랬잖아. 변이는 S로 쓴다 그랬죠? 변이는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 사각형이랑 삼각형이랑 더해줄 거예요. 그럼 처음 속력이 V0, 나중 속력이 V, 시간이 T라고 한다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V0T죠. V0T, 이게 사각형 넓이. 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가로 T, 높이 V-V0. V-V0. 가로 T, 이거를 2분의 1로 나눠. 맞지? 2분의 1을 참 곱해. 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기가 좀 싫어. 아까 전에 V-V0는 AT라고 그랬어. V-V0에다가 AT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식이 나오죠.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변이 구해주는 혹은 이동거리 구해주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해볼게요. 이거 진짜 언제 쓰는지. 나 제일 처음에 2m/s였거든. 3초 때 내 이동거리는 얼마일까? 아, 근데 내 가속도는 2m/s 제곱이었어. 3초 때 내 이동거리는 얼마일까? 이렇게 되겠죠. 얼마예요? 9. 약분하고 6, 9. 6 더하기 9니까 15m죠. 실제로 이 넓이 구하면 15m가 나와. 오케이? 자, 마지막 공식. 얘랑 얘를 치환해요. 그럼 t는 a분의 v-v0가 되죠. t 값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요. 대입시킵니다. 식을 정리하면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내가 15m 갔거든? 근데 가속도는 얼마인지 몰라. 근데 내 나중 속력이 8이었고 처음 속력이 2였어. 그럼 내 가속도는 얼마야? 64 마이너스 4면 60이고 15 곱하기 2 하면 30이죠. 30A는 60이니까 A는 2m/s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세 가지 공식이 나왔습니다. 됐나요? 하고 요거 한 개 더. 평균 속도 구하는 거. 야, 2하고 2에서 8까지 빨라졌어. 내 평균 값은 얼마야? 좀 더 쉽게 가볼까? 야, 1이었다가 3 됐어. 내 가운데 값 평균 값은 얼마야? 1.5제. 미안. 아니지, 2지. 오씨, 내가 2제. 가운데가 평균 값이지. 어떻게 구했어요? 2분의
처음 거하고 나중 거 더해주고 반틈을 나눠주면 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평균 속력은 얼마예요? 5죠. 5m per second. 오케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10m per second였습니다. 몇 초인지 뒤에 정지했는지 모르겠어요. 브레이크 밟아서 일정하게 감소해서 정지했대요. 이 친구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요? 2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 얼마? 0. 얼마? 5m per second가 평균 속력이 되죠. 이해될까요? 음. 자, 그래프 변환 보면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프 변환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씨, 마음이 삐뚤어졌나? 자, AT 그래프예요. 제일 처음 속력이 정지에서 출발했어요. 정지. 근데 가속도가 제일 처음에 2m per sec로, per sec 제곱으로 갔다가 2초 동안, 그 다음 2초 동안, 즉 4초까지는 가속도가 없어. 그랬다가 다음 6초까지는 마이너스 2m per sec 제곱으로 갔대요.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 이거를 VT 그래프와 ST 그래프로 표현해볼래. 내가 할게요. 자, 속도가 1초에 얼마씩 빨라져야 돼? 2m per sec씩 빨라져야 되죠. 다시 제일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 1초에 2씩 빨라진다. 그럼 2초 지나면 얼마 돼야 돼? 그렇지. 천재일세.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2초 동안에 속도 변화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속력 변화가 없어요. 등속으로 움직여야만 해요. 그 다음에 1초에 2씩 느려져야 돼. 그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6초까지 가면은 정지해야 되겠죠. 이 친구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가 일정하다가 속력이 점점 느려져서 앞으로 간 거예요. 계속 앞으로만 갔어요. 뒤로 되돌아온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앞으로만 갔어요. 이동거리 얼마인가요? 제일 처음에 4m 갔고요. 2초 동안에. 그 다음에 8m 갔고요. 그 다음에 4m 갔어요. 그죠? 자, 그래프로, ST 그래프로 속력이 빨랐을 때는 배가 아래로 볼록. 몇 초까지? 2초까지. 그 다음에 속력이 일정. 몇 초까지? 4초까지. 그 다음에 속력이 느려져. 근데 앞으로는 갔죠.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구 그래프 좀 그려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총 몇 미터 갔어요? 4, 8, 4니까 16m 지점에 있을 거예요. 어이씨. 마음에 있는 걸로 보아라. 16m 지점에 있을 거예요. 2초일 때는 4m 지점에 있을 거고요. 4초일 때는 12m 지점에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 여기에서 선생님이 2초 동안 더 갔대. 짱나게.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2초 동안 더 갔다는 건 정지 상태에서 2초 동안 가속도가 2m per second 제곱이랐다는 건 1초에 2씩 느려졌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야 돼? 뒤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뒤로 가야 돼. 이렇게. 마이너스 4m per second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 이만큼 어떻게 된 거야? 되돌아오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이동 방향이 났다는 건 다시 되돌아왔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미터 지점에 있어야 될까? 4미터 되돌아왔겠죠. 그러면 12미터 지점이 있어요. 이거를 다시 그려보면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는 다시 가팔라지고 있죠. 뒤쪽으로 빨라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속도에 대한 얘기고 변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지? 근데 만약에 이게 이동거리나 속력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속력에는 마이너스 값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돌아오는 거 없어. 그냥 빨라졌냐 느려졌냐면 표시를 해줘야 돼. 이게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시 또 빨라졌으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게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오케이. 이 책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지. 이 문제를 풀어볼 테다. 자, P지점으로 동쪽으로 이동했대요. 출발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100m를 갔다가 50m를 되돌아왔대. 이동거리 얼마? 천재인데. 변이 얼마?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의 직선거리. 50이네요. 잘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운동을 했대. 평균 속력이랑 평균 속도의 크기를 비교해래요. 누가 더 클까요? 자, 변이는 일직선이고요. 그죠? 이동거리는 이 곡선을 일자로 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길어? 속력이 더 커야 되죠. 이동거리가 더 크니까. 이해될까요? 음. 자, 평균 속도물었어요. 5초 동안 20m 갔으니까 총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하면 얼마예요? 5분의 20. 직선의 기울기죠. 4m/s 맞죠? 0에서 5초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갔나요?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빨라졌죠.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잖아. 일정한 속력이 아니죠. 0에서 5초 동안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항상 같다.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똑같으려면 일정한 속력으로 가야 돼요. 속력이 변한 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얘는 매 순간 빨라지잖아. 틀렸죠. 이해될까요? 0에서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 자, 이동 거리는 10m 갔다가 6m 되돌아왔어요. 이동 거리는 총 16m예요. 그죠? 근데 변이는 얼마게? 처음 지점이 0이고 나중 지점이 4m 지점이에요. 직선 거리는 4m죠. 그러면 평균 속도를 물었으니까 10초 동안에 4m가 간 거야. 평균 속도는 0.4m/s가 되겠죠.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은 10초분의 16이지만 속도는 10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는 일정하냐? 가속도가 있다는 건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빨라진다든지 느려진다라는 거죠. 가속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똑같으면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가속도가 앞쪽이야. 그러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지.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항상 속도의 크기가 감소하니 뒤쪽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방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내가 앞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속도가 뒤쪽이다. 그럼 느려지겠지.
자, 오른쪽으로 12m로 달리던 자동차가 3초 후에 3이 되었대. 얼마 변했어요? 9m/s 변했죠. 몇 초 동안? 음. 자, 3초 동안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야 되죠. 그러면 3이 나중 거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3-10이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m/s 제곱 되겠죠. 뒤쪽으로 3m/s 제곱. 1초에 3씩 늘어진다. 오케이? 자, 0에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야?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이동 거리죠. 57에 오케이. 0에서 5초 동안 나에서 이동한 거리는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얼마? 미터인데 속력을 물었죠? 그럼 5초 동안 25m 갔으니까 속력은 얼마? 기울기가 돼야 되죠. 5분의 10이니까 이씨, 미안해요. 이거 헷갈리게 설명을 해버렸다. 이걸 속도 시간 그래프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5초분의 10m 해서 2m/s. 오케이. 자, 40이었던 게 점점 정지해서 5초 때 정지하고 이제 뒤쪽으로 다시 40까지 빨라진 거야. 그래서 앞쪽으로 얼마를 갔었냐면은 5, 4, 20, 100m를 갔었고 다시 뒤쪽으로 100m를 갔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지점으로 되돌아왔겠죠. 기울기 구해봅시다. 10초 동안에 총 80변 했죠. 그럼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죠? 음. 자, 물체는 등가 속도 직선 운동했죠. 속도가 일정하게 변했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5초일 때 처음 위치가 아니라 정지했는 거고 10초일 때 처음 위치에 있어야겠죠. 되돌아와서. 틀렸죠. 자, 10m/s인 자동차가 가속도가 4래요. 30이 될 때까지 운동했대요. 얼마 빨라졌어요? 20m/s 빨라졌어. 맞지? 근데 몇 초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가속도가 4래. t 얼마예요? 5초. 그지? 그러면 5초 동안 가속도가 4로 갔대. 10이었던 게 30이 됐죠. 이거 쌤님이 두 개 다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그 공식 써줄 거예요. 이동거리 구해주는 공식. 처음 속력 곱하기 시간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곱하기 시간 제곱. 처음 속력 얼마? 10. 몇 초 동안? 5초 동안.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4 곱하기 몇 초 동안? 5초 동안 제곱. 하면 이거 50이고 2, 5, 25, 50이죠? 총 몇 미터? 100m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10이었는데 나중에 얼마 됐어? 30 됐어. 속력이. 몇 초 걸렸어? 5초 걸렸어. 넓이 구해주시면 되죠. 삼각형 넓이. 5 곱하기 10은 50m. 삼각형의 넓이. 높이가 20이죠. 5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50이죠. 100m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30m/s로 가던 애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했대요. 일정한 속도로 느려졌대요. 그리고 990m를 가대, 90m. 평균 속도 구하라 그랬다.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 얼마? 15m/s. 자, 자동차가 정지하는데 몇 초 걸렸을까? 물었어요. 자, 평균 속도가 기본값이니까 평균 속도에다가 곱하기 미안. 다시 시간을 구하는 거죠. 시간은 속력분의 뭐예요? 거리죠. 그러면 얼마예요? 4가? 4초. 오케이? 가속도의 크기는 물었어요. 가속도는 4초 동안에 나중 속도가 0, 처음 속도가 30 이렇게 되죠. 얼마예요? 이, 어? 이 6이라고? 잠깐만, 선생님 머리가 지금 안 들어간다. 아, 6이다. Sorry. 6이죠.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럼 6초 동안에 이만큼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m/s 제곱 되겠죠. 가속도. 오케이. 자, 매 순간 방향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속력은 일정하죠. 속력이 일정한 등속 원운동이니까요. 근데 방향은 계속 변하죠.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기 때문에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속력과 방향이 둘 다 변하는 진자 운동입니다. 속력이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운동 방향 바뀌는 거 맞죠? 진자가 내려갈 때 속력이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느려진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오케이. 진도는 여기까지 볼게요.